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량은 얼마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댓글로 질문 내용이 한 가지 올라왔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면 롱가님은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 일반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량이 궁금한데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은 끝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으면서 총 칼로리만 적절하게 유지한다면 괜찮다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정제 탄수화물로 인해서 근육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지방이 대신 채우기 때문에 체중은 유지되지만 체지방률은 높아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틀린 정보인가요? 이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두 가지 질문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은 얼마인가?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을 먹되 칼로리를 조절하면 괜찮다는 건가? 라는 질문인데 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만든 영상 중에서 그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가는가? 라는 내용의 영상이 있어요. 이제 요 분이 앞에 질문을 한 가지 더 남겨주셨던 게 뭐냐면 탄수화물은 4kcal이고 지방은 9kcal인데 누가 봐도 지방에 이제 칼로리가 높고 그래서 살찌는 이유는 지방에 있을 것 같은데 왜 지방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 탄수화물 이야기만 하느냐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가는가 라는 영상을 만들었고 그 영상에서 이제 정제 탄수화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제 탄수화물을 먹되 한도 끝도 없이 먹지 않으면 괜찮은가? 라는 형태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거죠. 그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가는가? 라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질문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동영상 두 가지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되느냐라는 의문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게 폴 자미네 박사의 구분 방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총 5단계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면 하루 50g 미만의 탄수화물을 먹을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50에서 100g을 먹을 경우에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으며 100에서 150g은 체중이 유지가 되고 150에서 300g은 체중이 증가하며 300g 이상을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당뇨의 위험이 있다 라는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 저탄수 고지방 식단 중에서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어서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한 케토시스 상태를 만드는 키토제닉 식단 같은 경우에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50g 미만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구분 방법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구분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이걸 무슨 철의 규칙처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용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뇌랑 근육에서 사용되는 양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근육의 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탄수화물 양은 다르겠죠. 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치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부족한 탄수화물이 어떤 사람에게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장 이제 잘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키토제닉 식단입니다. 키토제닉 식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어서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들고 나서 케톤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케톤 측정 용지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내 몸에서 지금 케톤이 나오고 있나 확인을 하시는 건데 이 구분법에 따르자면 50g 미만으로 먹으면 누구나가 케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50g 미만으로 먹고 있고 측정을 했는데 몸에서 케톤이 안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섭취량을 30g, 20g 이렇게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뇌랑 근육에서 사용하는 탄수화물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50g 미만으로 먹어도 몸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더 적은 양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뇌랑 근육에 사용하는 탄수화물 양이 훨씬 더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50g 이상을 먹더라도 이런 몸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케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실제로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 양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 따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몸의 반응을 보면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탄수화물이 더 먹고 싶다. 그럼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더 드시고요. 탄수화물을 별로 먹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몸에 충분하다는 거니까 섭취량을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필요한 탄수화물 양은 전부 다 다르기 마련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탄수화물 양이 계속 바뀌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한 100kg 나가는 비만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100kg의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 인바디 측정하면 근육량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량이 일반인보다 많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러면 몸에 근육량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필요한 탄수화물량도 많아요.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체중을 줄였어요. 자, 그러면 100kg의 몸을 움직일 때 필요한 근육이 이 몸이 됐을 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탄수화물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살을 어느 정도 빼고 났더니 내가 몸매를 좀 더 가꾸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 그럼 근육량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필요한 탄수화물량은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떤 탄수화물량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만 계속해서 먹는다는 건 이론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필요한 탄수화물량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지 마시고 비정제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내 몸에 가장 적절한 탄수화물량일 거다라는 거예요. 벌써하죠? 자, 오른쪽 상단에 다음 영상 링크가 나가고 있을 텐데 2부 영상에서는 두 번째 질문인 정제 탄수화물을 먹되 칼로리를 조절하면 다이어트가 되는가, 살이 찌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는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